누가 답해볼 사람? 저요. 아이들의 목소리가 겹쳐요. 손들이 하늘로 쭉쭉 올라갑니다. 학부모 수업날 교실 뒤편에 서서 당신의 시선이 한자리로 모입니다. 바로 우리 아이가 앉은 자리. 기훈이는 고개를 살짝 숙이고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책 여백을 자꾸만 만지작거려요. 입술을 깨물고 있네요. 당신의 가슴이 철렁합니다. 우리 아이만 손을 안 드네. 다른 아이들의 밝은 목소리와 올라간 손들이 자꾸만 눈에 들어와요. 학부모 수업이 끝나고 집에 오는 차 안에서도 마음이 계속 불편합니다. 신호대기 중에 당신은 물어봅니다. 기훈아, 아까 선생님이 문제 내주셨을 때 기훈이는 왜 손 안 들었어? 아이는 한참을 말하지 않다가 작은 목소리로 답합니다. 그건 그냥 안 들었어. 당신은 더 캐묻고 싶지만 아이의 표정을 보니 더 이상 말하기 싫어 보입니다. 그때부터 당신의 마음속에 물음표들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혹시 내가 키우는 방식이 잘못된 건 아닐까? 내가 충분히 격려해주지 않은 건 아닐까? 다른 엄마 아빠들은 어떻게 자식을 그렇게 자신감 있게 키웠을까? 저녁 밥을 차리면서도 아이를 봐도 자기 전에 누워서도 이 생각이 자꾸만 떠올라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부모의 마음은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뭔가 해야 한다는 생각, 아이가 지금 이대로면 커서 큰일이 날 거라는 불안감, 그리고 내가 뭔가 잘못 키운 건 아닐까 하는 죄책감까지 섞여서요. 많은 부모들이 자신감 없는 아이를 보면 같은 패턴으로 반응해요. 첫 번째는 더 도전의 기회를 줘야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가 주저하면 괜찮아, 너도 할 수 있어, 한번 해봐라고 밀어붙이는 거죠. 학교에서 손을 안 들면 집에서라도 발표 연습을 해야지 하고요. 두 번째는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반장 아이는 얼마나 자신만만한데 우리 아이는? 이라는 생각이 들고 자신감 있어 보이는 아이의 부모를 찾아서 어떻게 키우셨어요? 라고 물어보게 되죠. 세 번째는 체념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 원래 성격이 조용한가 봐. 이건 타고나는 성격이니까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포기하는 식의 반응이 나오는 거죠. 자신감 있는 아이를 키우는 건 더 많은 도전을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아이의 성격을 바꾸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까지 많은 부모가 이 두 가지 방식으로 시도했다가 실패했습니다. 사실 훨씬 더 간단하고 훨씬 더 자연스러운 방식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자신감 있는 아이로 키우기 위해 부모들이 흔히 하는 세 가지 오해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면 당신은 더 이상 자신감 부족을 자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오해, 자신감 없는 아이에게 더 많은 도전을 시켜야 한다. 부모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아이를 더 강하게 만들어야 한다고요. 왜냐하면 우리 세대 부모들도 이렇게 자랐으니까요. 두려우면 직면해라. 한번 해봐야 자신감이 생긴다는 식의 문화에서요.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자신감 없는 아이를 보면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도전을 안 하면 더 겁이 많아질 거야. 어린 나이에 도전 경험을 쌓아야 나중에 자신감 있는 어른이 되지 않을까. 아이가 손을 못 들고 있으니 발표 기회를 더 많이 만들어줘야지. 학교 축제에 무조건 참여시켜야지. 그러다 보면 자신감이 생기겠지. 근데 이게 사실과는 다르다는 거죠.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자 캐롤 드웩이 흥미로운 연구를 했어요. 그녀는 수천 명의 학생을 20년간 추적했습니다. 결과는 이랬어요. 자신감이 낮은 아이에게 일방적으로 도전을 강요했을 때 단기적으로는 아이가 그 도전에 참여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3에서 6개월이 지나면서 정반대가 됩니다. 자꾸만 실패하는 경험이 반복되면서 오히려 더 위축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 자체를 거부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생각해보세요. 아이의 입장에서요. 지금 아이는 불안해하고 있어요. 새로운 도전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상태인 거죠. 그 상태에서 부모가 해봐, 괜찮아, 너는 할 수 있어 라고 밀어붙이면 아이의 신경계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더 긴장하게 돼요. 왜냐하면 아이는 이렇게 읽으니까요. 엄마 아빠가 내 불안함을 이해 못하고 있다.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을 인정해주지 않고 있다는 메시지로요. 그러면 아이의 신경계는 더욱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게 돼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아이가 도전을 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아져요. 왜냐하면 불안해한 상태에서는 최고의 성능을 낼 수 없거든요. 그럼 아이는 뭘 배우게 될까요? 내가 도전했더니 실패했네. 역시 나는 못하는 아이구나 라는 패턴이 심화되는 거죠. 이걸 드웩은 고착형 마음가짐이라고 불렀어요. 나는 이 정도의 아이다 라는 생각이 고착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자신감 없는 아이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은 도전이 아니라 먼저 안정감이었어요. 부모로부터의 안정감. 기훈이가 두려운 건 당연한 거야. 엄마도 처음엔 그랬어. 엄마는 그 마음 이해해. 라는 메시지가 필요한 거죠. 그 안정감이 먼저 형성되면 그 다음에 아이는 스스로 작은 도전을 시작해요. 그리고 그 작은 도전들이 쌓이면서 진정한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아이가 새로운 도전을 거부할 때, 아이가 싫어, 못해, 안 할래 라고 말할 때 부모의 첫 반응이 뭔가요?
대부분은 왜? 한 번만 해봐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 잠깐. 아이가 필요한 건 부모의 설득이 아니라 먼저 자신의 감정이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 지금 두렵고 싫구나. 그건 자연스러운 거야. 엄마 아빠도 처음엔 그랬어. 이 말 하나가 아이의 뇌를 안정시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나의 감정이 정상이구나. 나 혼자 이상한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되니까요. 그리고 부모를 신뢰할 수 있게 만들죠. 이렇게 아이의 감정을 받아주면 부모가 자신을 믿고 있다는 안정감이 형성돼요. 그 다음 아이가 스스로 근데 한번 해볼까? 라고 말할 때까지 기다려요. 이게 핵심이에요. 도전이 아이의 내발적 동기, 즉 아이 스스로가 하고 싶다는 마음에서 나와야 한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엄마는 너를 믿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세요. 엄마 아빠가 너를 믿고 있어. 넌 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만약 안 된다면 그것도 괜찮아. 우리 함께 해보자. 이게 진정한 안정감이에요. 아이가 새로운 도전을 거부할 때 부모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더 작은 도전을 제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발표가 두려운 아이라면 너는 발표가 좀 두렵구나. 그래, 그런 기분이 들 수 있지. 그런데 말이야, 기훈이가 집에서 먼저 엄마한테 해볼까? 엄마가 반응해 줄 테니까. 이렇게 작은 환경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가족이 모인 저녁 식사 시간에 오늘 학교에서 배운 거 하나 우리한테 말해줄래? 라고 물어보는 것처럼요. 그리고 아이가 하면 바로 축하해 주세요. 크게 구체적으로. 우와, 너 정말 잘 말했어. 목소리도 크고 내용도 명확하고 넌 정말 해낼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런 작은 도전들이 쌓이면서 아이는 난 할 수 있네? 라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경험이 쌓이면서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아이가 처음 시도하는 것에 실패하면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악의 말은 뭘까요? 봐, 넌 이거 못하잖아. 넌 왜 자꾸 같은 실수를 해? 이건 아이에게 나는 못하는 사람이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 이번엔 안 됐네. 그래, 그럼 다음엔 뭘 다르게 해볼까? 실패는 우리가 배우는 과정이야. 너는 지금 배우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아이의 뇌는 실패는 내가 성장하는 과정이구나. 그럼 나는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거네 라는 신호를 받아요. 이게 바로 드웨기 말한 성장형 마음가짐이에요. 마지막으로 이게 정말 중요한데 많은 부모가 놓쳐요. 아이가 나 이번엔 안 할래라고 말할 때 그것도 하나의 선택이고 그것도 존중받아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감이 없는 상태에서 도전을 강요하면 아이는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배우게 되니까요. 대신 이렇게 하세요. 그래, 넌 이번엔 안 하기로 했구나. 그것도 좋은 선택이야. 그럼 할 준비가 되면 엄마 아빠한테 언제든 얘기해줘. 이렇게 하면 아이는 나는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내 감정과 속도가 존중받는다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도전하지 않는 것은 약함이라고 생각했어요. 아이가 도전을 안 했어도 그게 부정이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오해. 외향적인 아이들만 자신감이 있다? 이제 두 번째 오해를 봅시다. 많은 부모가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아이는 조용하고 내성적이니까 자신감이 없는 거겠지.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하버드 심리학자 다니엘 골먼의 연구를 보세요. 골먼은 감정지능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어요. 그에 따르면 자신감은 자기 자신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신뢰하는가입니다. 외향성? 그건 그냥 기질일 뿐이에요. 이 둘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조용한 아이, 기훈이. 말은 적지만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안다. 실패해도 그건 내 실력 부족이지. 내가 못나서는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 자기 페이스대로 움직인다. 이 아이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활발한 아이, 윤미. 말은 많고 뭐든 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남 눈치 본다. 실패하면 나는 왜 이것도 못해 라고 자책한다. 다른 사람 기대에 맞추려고 애쓴다. 이 아이는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결국 뭐가 다른가요? 자신감이란 자기 이해와 자기 신뢰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뭘 좋아하고 뭘 못하고 어떤 상황에서 불편해하는지를 아는 거죠. 그리고 그 이해 위에서 자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감이 높은 사람들의 특징이 절대 활발함이나 말을 많이 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난 조용한 게 편해. 난 친구 한두 명이랑만 깊이 있게 놀고 싶어. 난 새로운 환경에서는 좀 시간이 필요해라고 말할 수 있는 아이. 이런 아이가 바로 자신감 있는 아이예요. 반대로 모든 친구들과 잘 지내려고 하고 항상 활발하게 행동하고 자신의 진짜 기분을 숨기면서 남들의 기대에 맞추려는 아이. 이런 아이는 겉으로는 자신감 있어 보이지만 자신을 다치지 않으려고 자신을 감추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보면 조용한 우리 아이도 신중한 우리 아이도 충분히 자신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감은 외향성이 아니라 자기 이해와 자기 신뢰에서 나오니까요. 세 번째 오해, 자신감은 타고난다. 이 오해가 가장 위험해요. 왜냐하면 부모가 포기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부모들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아이는 원래 성격이 조용한 것 같아. 우리 남편이 원래 소극적이었는데 아이가 그걸 물려받은 것 같아. 이건 타고난 성격이니까 뭐 어쩔 수 없지. 라고요. 그리고 그 순간 부모의 노력은 멈춰요. 포기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브렌 브라운이라는 심리학자가 있어요. 휴스턴 대학에서 취약성에 대해 20년을 연구했어요. 그녀가 발견한 가장 중요한 결과는 이거예요. 자신감은 작은 성공 경험에 누적으로 만들어진다. 즉, 타고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입니다. 마치 근육을 키우는 것처럼요. 매일 작은 운동을 반복하면 근육이 생기듯이 매일 작은 성공을 경험하면 자신감이라는 신경 회로가 뇌에 만들어져요. 그래서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은 아이에게 작은 성공을 자주 경험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걸 해낼 수 있었네. 내가 실수했지만 그래도 괜찮네. 다음엔 이렇게 해봐야겠다는 경험들이 반복되면서 뇌의 신경 경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신경 경로가 강해질수록 아이는 더 자신감 있게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타고나는 게 아니라 부모의 양육을 통해서요. 그럼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일상에서 작은 선택 기회를 자주 제공하세요. 여기서 핵심은 거창한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성공들이에요. 예를 들어 아침에 옷을 입을 때 대부분의 부모들은 이 옷 입어라고 정해줘요. 근데 아이에게 물어보는 거죠. 어제 입은 파란색 옷 입을래? 빨간색 옷 입을래? 아이가 선택하는 거죠. 그리고 그 선택 속에서 아이는 뭘 느낄까요? 아, 내 생각이 존중받고 있네. 내가 선택할 수 있구나 라는 경험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작은 성공 경험이에요. 아이가 선택하고 그 선택이 실행되는 경험을 하면 아이의 뇌는 아, 내 선택이 중요하다고 배웁니다. 두 번째, 작은 실패를 허용하고 색 조회를 가지세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선택 속에서 실패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아이가 옷을 골랐는데 나중에 이 옷이랑 안 어울렸나? 다음엔 다르게 고르자는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또는 반찬을 선택했는데 먹어보니 이건 별로네 라는 경험도요. 이런 작은 실패 경험들 속에서 아이는 뭘 배울까요? 아, 내가 선택을 해도 괜찮네. 실패해도 다시 해볼 수 있네 라는 회복력이에요. 여기서 색 조회라는 마인드셋이 정말 중요해요. 색 조회가 뭐냐면 아이가 실패하는 것을 보면서도 아, 우리 아이가 배우고 있구나라고 기뻐하는 감정입니다. 많은 부모들은 아이의 실패나 좌절을 피해야 할 상황으로 봐요. 하지만 우리가 놓치는 게 있어요. 아이가 안전한 환경에서 작은 좌절을 경험하는 것이 사실은 아이의 자신감을 만드는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모든 일이 자신의 뜻대로 진행되지는 않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이가 지금 어린 나이에 이 어려움을 견디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아이가 도전에 실패했을 때 부모가 느끼는 불편함을 견디면서도 이건 넌 배울 수 있는 거야 라는 믿음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이의 진정한 자신감을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아이의 모든 어려움을 없애려고 하면 아이는 오히려 어렵지만 견딜 수 있다는 경험을 못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의 어려움을 견디는 부모의 모습 자체가 아이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되는 거예요. 그 마인드셋이 색 조예요. 아이가 겪는 어려움 속에서 성장의 기회를 본다는 거죠. 세 번째,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찾게 해주세요. 아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찾는 거예요. 예를 들어 밥을 담는 거, 신발을 벗는 거, 준비물을 챙기는 거. 아이가 내가 해볼 수 있는 일들 말이에요. 부모의 입장에서는 내가 해주는 게 빨라지만 아이의 입장에서는 내가 해냈다는 경험이 되는 거죠. 아이가 색깔을 잘 고르면 아, 윤미는 색 고르는 감각이 좋네? 이번에 엄마가 옷 살 때 도와줄래? 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는 자기가 필요한 사람, 잘하는 사람이라고 경험합니다. 이 경험들이 쌓이면서 아이는 내가 이것도 할 수 있네? 내가 생각보다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라는 깨달음을 가지게 돼요. 네 번째, 작은 성공을 즉각 축하하세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 많은 부모가 놓쳐요. 아이가 뭔가 작은 걸 해냈을 때 그까짓 걸 뭐해? 라고 하면 안 돼요. 부모가 우와, 넌 했어 라고 축하해주는 거죠. 거창한 칭찬이 아니라 진정한 축하 말이에요. 이 순간의 축하가 아이의 뇌에 내가 한 일은 가치가 있다는 신경 회로를 만듭니다. 와, 너 혼자 신발을 신었네. 우리 아이가 젓가락으로 집었어. 이런 작은 축하들이 아이에게는 정말 큰 자신감이 돼요. 왜냐하면 아이가 느끼는 게 엄마 아빠가 내 노력을 봐주고 있고 내가 한 일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는 메시지니까요. 자,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눈 모든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다룬 세 가지 오해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오해는 아이에게 도전을 강요해도 자신감이 안 생긴다는 것이었고 이것의 해결책은 먼저 안정감이 필요하다는 거였어요. 도전을 강요하면 아이는 위축되지만 먼저 안정감을 주고 작은 선택을 존중할 때 아이는 스스로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오해는 아이가 외향적이어야만 자신감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었고 이것의 해결책은 자기 이해와 신뢰가 중요하다는 거였습니다. 조용한 아이도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의 필요를 표현할 수 있을 때 그 아이는 깊은 자신감을 가지게 됩니다. 세 번째 오해는 자신감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었고 이것의 해결책은 작은 성공 경험으로 양육을 통해 만들어진다는 거죠. 당신의 말, 당신의 반응,
당신의 선택이 아이의 자신감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확히 이해해야 할 게 있습니다. 많은 부모가 생각한 자신감은 우리 아이가 도전적이고 활발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자신감이 있는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자신감은 그런 게 아니에요. 자신감은 자기 신뢰입니다. 진정한 자신감이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고,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며, 작은 실패 경험들을 통해서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믿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자신감이에요. 아이가 아침에 옷을 고를 때 내 선택이 중요하다고 느끼고, 새로운 상황에서 어렵지만 나는 해낼 수 있다고 느끼고, 실패했을 때도 이건 내가 못하는 증거가 아니라 배우는 과정이라고 느낄 수 있을 때, 그게 바로 자신감 있는 아이예요. 진정한 자신감은 안정감이 바탕이 되고 자기 이해가 있으며 작은 성공 경험이 쌓여 있을 때 만들어집니다. 이 세 가지가 모이면 아이의 내면에 나는 나를 믿는다라는 신념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 하나가 있어요. 당신이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뭔 줄 알아요? 바로 당신의 말입니다. 절대로 아이에게 넌 안 된다, 넌 못한다고 말하지 마세요. 아이는 당신의 말을 자기 자신에 대한 진실로 받아들여요. 부모의 긍정적 피드백이 아이를 살리고 부모의 비판이 아이를 상처 입힙니다. 심리학자 패기 오마라는 이렇게 말했어요. 부모의 말이 아이의 내면의 목소리가 된다. 지금 당신이 아이에게 하는 말들이 아이가 자라서 자신을 대할 때의 말이 되는 거라는 거죠. 당신이 넌 할 수 있어라고 말하면 아이는 성인이 되어서도 자신에게 그렇게 말할 거예요. 당신이 넌 정말 열심히 했어라고 말하면 아이는 자신의 노력을 스스로 인정할 수 있는 어른이 되는 거죠. 당신의 말 하나하나가 아이의 평생의 자신감을 만드는 거라는 거죠. 이 세 가지 모두 부모가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아이의 감정을 들어주고 아이의 선택을 존중하고 아이의 작은 노력을 축하할 때 그게 바로 자신감을 만드는 양육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아이를 바라보면서 당신의 말도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왜냐하면 당신의 말이 바로 아이의 내면의 목소리가 될 테니까요.